주변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고 원하는 대답을 늘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로 그 강력한 원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사용 설명서가 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을까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우리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 뭔지 그 정의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에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코딩 같은 기술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건 점점 더 기계가 대신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우리만의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바로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서로 연결하고 또 진심으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능력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무슨 대단한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의 똑같이 작동하는 예측 가능한 일종의 운영체가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는 과연 뭘까요? 바로 모든 의사결정을 이끄는 아주 근본적인 틀, PCP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PCP,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인지, perception, 맥락, context, 그리고 허용, permission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순간, 우리 뇌 속에서는 어김없이 이 세 단계의 연쇄 반응이 폭포수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지, 즉 관점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그 상황을 둘러싼 맥락이 변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 행동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회적인 허용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좀 소름 끼치는 실화가 하나 있어요. 한 레스토랑에서 불이 났는데 손님들이 대피하지 않고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스토랑에서는 돈을 내기 전엔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 그 강력한 사회적 맥락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심리 기술 중 하나인데요.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작은 사전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실험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사람들에게 안전운전을 지지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네 라고 하겠죠. 그럼 작은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에 다시 찾아가서 이번엔 마당에 엄청 크고 흉측한 안전운전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부터 큰 표지판을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는 동의율이 고작 1%였어요. 그런데 작은 스티커로 사전 동의를 받은 그룹은 무려 85%가 그 말도 안 되는 큰 요청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단 나는 안전운전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하고 나면 그 정체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위선자가 되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런 정체성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가 어른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만들었던 일종의 인생 청사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8살 때쯤 세상과 맺었던 무의식적인 계약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처럼요. 내 안에 숨겨진 그 계약서, 그 스크립트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나는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뭘 해야 했지? 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지?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왜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움츠러드는 동료가 있잖아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어릴 때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끄럽게 했다고 혼났던 경험, 즉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웠던 생존 전략을 어른의 몸으로 반복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든 나쁘든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 만들었던 그 규칙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심리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술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들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 즉 공감 능력을 키우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 그 90%는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고 해요. 단지 나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이런 동기들을 이야기하려면요. 우리는 서로가 다르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닮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초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아닐까요?